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어떠셨나요? 혹시 예전보다 거품이 더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한참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1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분이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실 때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이미 몇 개월,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 진료를 본 55세 김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3개월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소변 색깔도 예전보다 진해지고 거품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피로감이 풀리지 않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신장이 보내는 구조 요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통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현재 2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 90% 이상이 자신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신장은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마치 정수기 필터가 서서히 더러워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 질환들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혈압이 140mmHg, 90mmHg 이상으로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해요. 당뇨는 더 심각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사구체라는 역과 장치가 딱딱하게 굳어져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혈압약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당뇨는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시면서 뒤늦게 신장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고 대응하면 충분히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첫걸음이에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실제 성공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결과를 들고 의사 앞에 앉아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신장 수치가 많이 나쁩니다. 크레아티닌이 3.2까지 올라갔네요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저는 이런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환자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옆에 있던 가족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모습을 말이죠. 대부분의 의료진은 이런 상황에서 표준적인 설명을 합니다.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춰 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와 가족에게는 절망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죠. 투석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 5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혈액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혈액이 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시간적 제약이에요. 투석하는 날은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가고 체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 환자분은 예전에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투석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말을 걸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입니다. 2022년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만성신장 질환의 진행을 7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 작년에 제가 진료한 62세 박모 씨는 당뇨로 인한 신장 질환으로 크레아티닌이 2.8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석 준비 단계죠. 하지만 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혈압과 혈당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2.3으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2.1까지 내려갔어요. 신장이 다른 장기와 다른 점은 재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번 손상된 네프론 신장의 기능 단위 완전히 되살아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아있는 네프론들이 더 열심히 일하면서 기능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일부 직원이 그만둬도 나머지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것과 같아요. 신장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남아있는 조직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환자들이 평균 3년에서 5년 더 투석을 미룰 수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50% 이상 늦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병원이 발표한 연구를 보면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의 80% 이상이 질병 진행을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15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된 건 포기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겁니다. 신장 수치가 나빠졌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뀐 생활 습관으로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다음 챕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신장을 살리고 어떤 음식이 해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약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장 질환에서는 이 말이 정말 현실입니다. 하루 3끼 식사가 곧 3번의 치료인 셈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건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보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배추 마이너스 신장의 친구. 먼저 양배추부터 말씀드릴게요. 양배추가 왜 신장에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 백지에는 칼륨이 170mg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륨 조절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반면 비타민C는 하루 필요량의 50% 이상이 들어있고 비타민 K도 풍부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2021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양배추를 꾸준히 먹은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의 염증 수치 CRP가 30% 이상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십자화과 채소들. 브로콜리도 마찬가지로 칼륨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조리법은 살짝 데쳐서 올리브유와 마늘로 볶아 먹는 거예요. 붉은 피망과 비타민C. 붉은 피망은 신장 환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비타민C가 레몬보다 2배 이상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칼륨은 적어요. 또한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마늘과 양파의 놀라운 효과.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5% 느렸다고 보고했습니다. 과도한 단백질의 함정.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걸러내는 게 신장의 일이거든요. 신장이 약하면 이런 노폐물들이 혈액에 쌓여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신장질환 환자는 체중 1kg당 0.6에서 0.8g이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좋아요. 70kg 성인 기준으로는 하루 42g, 56g 정도죠. 이는 닭가슴살 100g 단백질 23g 정도에 해당합니다. 숨어있는 나트륨의 위험. 소금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나트륨이 더 무서워요. 라면 한 개에는 나트륨이 1800mg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 2000mg의 90%에 해당하죠. 햄, 소시지, 치즈, 심지어 빵에도 상당한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영양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칼륨의 양면성.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신장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게 칼륨이에요.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이죠. 칼륨이 혈액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칼륨 중독으로 오시는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채소는 데쳐서 드세요.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50% 이상 빠져나갑니다. 둘째, 과일은 통조림보다 신선한 것을 적당량만 드세요. 셋째, 국물 요리는 피하고 재료만 건져서 드세요. 지난해 제가 진료한 58세 이모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씨는 식단 조절만으로 크레아티닌을 2.5에서 1.9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매일 양배추 샐러드를 먹고 단백질을 하루 50g 이하로 제한하며 나트륨을 1500mg 이하로 유지한 거였어요. 6개월간 철저히 지키니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슈퍼푸드들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침 양배추 샐러드 한 그릇, 견과류 한 줌. 점심 마늘 마이너스 양파 볶음 반찬 올리브유 드레싱. 저녁 블루베리 디저트 주 3회.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식단에 추가해 나가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소용없어요. 신장 건강은 24시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결과거든요. 잠들 때도, 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신장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 섭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하루 8잔 마시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면 이게 달라져요. 정상인은 하루 2리터가 적당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는 개별적으로 조절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변량이 줄어든 분들은 오히려 수분 제한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물은 혈액 속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신장이 역과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은 소변 색깔 체크법입니다.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이에요. 너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하고 너무 맑으면 과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쁘면 운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절한 운동은 신장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혈액순환이 개선되거든요. 이 모든 게 신장 건강에 직결됩니다. 2019년 미국 신장학회 연구를 보면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질병 진행 속도가 50% 느렸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강도는 조절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걷기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수영 관절에 무리가 없고 전신 운동 효과, 자전거 하체 근력 강화와 심폐 기능 개선, 요가나 스트레칭 스트레스 해소와 유연성 증진.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숨이 차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신장도 마찬가지로 밤에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수면 부족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정말 심각해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자는 사람보다 만성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19%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서 신장이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 금지. 침실 온도는 18-20도로 시원하게.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 TV 끄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지키기. 네 번째는 약물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특히 진통제가 문제예요. 두통이 있을 때, 관절이 아플 때, 무심코 먹는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NSAIDs 계열 진통제가 신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무릎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6개월간 복용하다가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분이 계세요. 원래 정상이던 크레아티닌이 2.1까지 올라갔거든요. 건강보조제도 조심해야 해요. 특히 한약재로 만든 제품들 중에는 마황, 관목통처럼 신독성이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천연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건 모든 약물과 건강보조제는 의사와 상의 후 복용. 일반의 약품도 신장질환이 있다고 미리 말씀. 약물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중단.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지속되면 혈압을 올리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결국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죠. 또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고 이런 감염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규칙적인 운동 앞서 말씀드린 적정 강도로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 취미 활동 즐기기, 가족, 친구와의 소통, 충분한 수면. 여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와 술이 신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30% 이상 감소시킵니다. 또한 니코틴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해요.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신장이 물을 재흡수하는 기능을 방해하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특히 만성적인 과음은 신장 조직을 직접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진료한 59세 김모 씨의 변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김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변화 전. 하루 4-5시간 수면. 운동 전혀 안함. 스트레스성 과식. 진통제 자주 복용. 하루 담배 한 갑. 변화 후. 하루 7시간 규칙적 수면. 매일 30분 걷기. 명상과 독서로 스트레스 관리. 약물 복용 전 상담. 완전 금연. 6개월 후 결과 크레아티닌 2.4, 2.0, 혈압 안정화, 당화혈색소 개선. 여러분도 김 씨처럼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1주차 수면 시간 1시간 늘리기. 2주차 하루 10분 걷기 시작. 3주차 물 섭취량 체크하기.
4주차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꾸준히 변화시켜 나가세요. 급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신장 질환은 절망적인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한번 손상된 신장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을 늦추고 남은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희망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의 85% 이상이 질병 진행을 5년 이상 늦추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했어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연구에서는 식물성 위주의 식단으로 전환한 환자들이 평균 7년 더 투석을 미룰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제한만으로도 신장 기능 저하 속도를 60%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7세 박모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크레아티닌이 3.5까지 올라가서 투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엄격한 식단 조절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크레아티닌이 2.8까지 내려갔고 지금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54세 이모 씨는 고혈압성 신장 질환으로 단백뇨가 심했는데 양배추 중심의 식단과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 6개월 만에 단백뇨가 정상 수준까지 개선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신장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적응력입니다. 네프론의 20-30%만 제대로 작동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마치 회사에서 직원 수가 줄어도 남은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 회사가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신장도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놀라운 보상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서 적절한 환경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에요.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1주차 목표. 매일 양배추 샐러드 한 그릇 먹기. 하루 10분씩 걷기.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끄기. 한개월 목표. 나트륨 섭취량 하루 1500mg 이하로 제한. 주 3회 30분 운동하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 3개월 목표. 체중 3-5kg 감량 과체중인 경우. 혈압 안정화 1만 3080 이하. 스트레스 관리 루틴 완전 정착.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부담 없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은 신장 질환이 없는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거든요. 집 전체가 저염식으로 바뀌고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여러분의 변화도 더 쉬워지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절대 빼먹지 마세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객관적인 수치 확인은 필수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혈액 검사 크레아티닌, 요소 질소, 전해 질화, 소변 검사 단백뇨, 혈뇨를 받으시고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신장 초음파 검사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지키는 여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서신 거예요. 신장 질환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관리를 시작하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와 희망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요.